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0번은 다음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한항까지 뭘 구해봐라. 자, 합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AN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구하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면 되는데, 1번 AN 자체가 아직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AN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K1부터 N까지 K하고 똑같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만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답은 요거 AN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시그마 K1부터 우리가 N까지 AK를 구하라는 부분이거든요. 합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K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여기에 뭐다? 2분의 K의 K 플러스 1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죠?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요. 자, 그러면 K는 1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N까지 이렇게 되겠고, 이 뒷부분을 계산하시면 K제곱 플러스 K다 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2분의 1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K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안에 거 계산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안에 거 계산하시면 뭐가 되냐면, 자, 요거는 6분의 뭐다?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괄호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자, 그럼 여기는 무슨 가로로 바뀌어야겠어요? 자, 중가로로 바뀌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뭐다?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공통인수가 좀 보이네요. 자, 뭐가 보이냐면, 자, 동그라미 해볼게요. 그럼 요거 보이시죠? 네, 요거 보이십니다. 자, 그럼 요거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자, 그러면 통분해 볼게요. 자, 뭐로 통분하자? 6으로 일단 통분을 합니다. 6으로 통분하면, 여기가 6분의 3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이 부분 통분부터 할게요. 자, 통분부터 하면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건 2n 더하기 1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기, 여기 뭐가 되겠다? 3n에 뭐다? n 더하기 1이 된다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공통인수로 봤던 게 있어요. 자, 뭐가 공통인수냐면, 여기에 n에 n 플러스 1이 뭐다? 공통인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에 곱하기 6분의 1에, 자, 그럼 여기는요, n에 n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는 뭐가 남죠? 2n 더하기 1이 남고, 여기는 뭐가 남으면 3이 남아요. 3.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12분의, 자, 그러면 요거는 1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뭐다? 2n 플러스 4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가 2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1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곱하기 2배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분이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뭐다? n 플러스 2다 라고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좀 지워가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뭘 물었냐면 an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10의 n 거듭제곱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우리가 n까지 AK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뭐를 적으시면 되냐면 10의 K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리를 해볼게요. K는 1부터 n까지 10의 K 거듭제곱에다가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1 이렇게 적으시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등비수열, 여기는 뭐다? 등차수열입니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네. 우리가 1을 계속 더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이렇게 됩니다. 10 빼기 1에서, 자, 첫째 항 얼마다? 우리가 10이고요. 자, 15에 뭐다? n 거듭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요건 1이 뭐다? 우리 n개 우리가 더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9분의 10에, 그 다음에 10의 n 거듭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뒤에다가 뭐다? 우리 n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합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오른쪽에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이 뭐다? 항상 an 자리거든요. 그죠? 요걸 이제 대입을 해서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계산이 많이 길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1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1번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9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분의 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일반항 부분이 분수 형태로 돼 있다 그죠? 그럼 이런 문제는 대부분이 뭐가 되냐면 부분 분수 분해로 푸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부분 분수 분해가 뭐였죠? 자, 그거는 우리가 일단은 이게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분 분수 분해는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분모가 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a 곱하기 b분의 1을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시그마 기호하고 결합이 되면 합이 되는 부분인데, 합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는 거의 합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소호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로 우리가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C는 미리 뭐 한다? 빼내면 지금, AB분의 1을 우리가 분해를 할 거거든요. 그럼 AV분의 1을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분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럼 현재 이 두 개가 같나요? 다르죠? 왜 다르냐면 요 통분을 하면 AB분의 뭐가 된다? B-A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얘하고 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얘가 요렇게 되면 우리가 식이 뭐하다?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단은 9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를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여기 6이고 여기가 얼마다? 그게 33이죠. 3일이 아니고, 그러면 3이기 때문에,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6과 플러스 3이 돼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K는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9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수분에 된 거 보시면, 3K-2 곱하기 3K 플러스 1 분의 얼마다? 3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분수식꼴로 일반항이 나와 있을 경우는 이 무슨 분해? 여기 이런 것을 부분 분수 분해라고 합니다. 요걸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앞에 공식을 잘 적어놨네요. 자, 그럼 요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요걸 어떻게 할 거냐면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3K-2분의 1 하고요. 3K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분해를 할 건데,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로 분해를 할 겁니다. 자, 근데 뭐가 필요하죠? 그죠? 일단 여기는 3은요, 여기 분자에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3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자, 어디에서? 그죠? 뒤에서 앞에 걸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뒤에다가 적는 게 낫습니다. 3K-2하고 3K 플러스 1을 비교하면, 같은 3K에 얘는 1을 더한 거고 얘는 2를 뺀 거기 때문에 얘가 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빼보세요.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얼마다? 딱 3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뭐가 된다?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태가, 자, 분모가 뭐다? 그죠? 일반항 부분이 분수식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분 분수 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령이 뭐였죠? 자, 그 다음 요령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자, 3K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K 더하기 2분의 여기가 1이죠. 1. 자, 3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계산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부터 10까지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얼마다? 1 대입하시면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더하기, 자, 2 대입할게요. 2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얼마다? 7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 3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9에서 1 빼면 7이네요. 그럼 7분의 1. 그 다음 3 대입하면 10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어디까지 대입하시면 돼요? 10을 대입하시면 되네요. 자, 그럼 10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0 빼기 2입니다. 그러면 28분의 1이 되고요. 자, 근데 여기다 10 대입을 할게요. 그럼 10 대입하면 31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1분의 1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분분수 분해가 이렇게 가운데 마이너스로 분리한 이유는요. 여기도 마이너스인데.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만 남냐면 제일 앞부분과 제일 뒷부분이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다? 31분의 1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31분의 31에서 1을 빼면 되니까 답은 얼마다? 31분의 30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열 합에서 부분분수 분해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가운데 마이너스가 되면요. 자, 방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연속으로 축차 대입을 했을 때 이렇게 더하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가 되면서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힌트는 뭐라고요? 자, 이게 무슨 식이다? 분수식으로 주어져 있죠? 이런 식의
부분무수분의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 안 하시면 못 풀어요. 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A1은 1이고요. 여기 점화식이 하나 주어져 있죠. 그럴 때 몇 항을 구하라고 했냐면 제6항을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 기초 문제에 보시면 A1부터 해서 계속 대입해서 A5까지 구하는 기억나시죠? 막 대입하는 거. 그걸 사용하면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제일 처음에 A1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로 주어져 있죠? 그죠? 우리가 1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A2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식에다가 n에다 뭘 대입한다? 1을 대입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1을 대입하시면 1분의 3 곱하기 뭐다? A1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뭐다? A2예요. 자, 그러면 A3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A3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뭐를? 그죠? 우리가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2를 대입하면 2분의 4의 뭐다? A2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2분의 4 곱하기, 자, A2가 여기 있어요. 1분의 3 곱하기 A1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A4 한번 볼게요. 그럼 A4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3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3 대입하면 3분의 얼마다? 5에 뭐다? A3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A3가 뭐가 되냐면 여기 적어놨잖아요. 자, 바로 뭐다? 2분의 4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A1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다섯 번째 항 한번 볼게요. 그럼 요거는 여기다 뭐를 대입한 거다? 4를 대입한 겁니다. 그럼 4를 대입하면 4분의 6에 뭐다? A4 이렇게 되는데 A4가 여기 주어져 있죠. 요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6에다가 뒤에 있는 3분의 5에다가 2분의 4에다가 1분의 3에다 A1을 곱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그럼 여섯 번째 항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 여기다 5를 대입한 거거든요. 그럼 5분의 7에 뭐다? A5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A5가 여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4분의 6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A1입니다. 근데 A1 자체가 얼마다? A1이 1입니다. 자, 그럼 1은 곱하나만 하겠죠. 자,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계산해서 없어지는 거. 자, 5약분 됩니다. 4약분 되네요. 3약분 됩니다. 자, 요 약분 되네요. 자, 그럼 A1은 1이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21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축차 대입, 차례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그 규칙을 살펴보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 기초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같이 세트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3번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거의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많이 보던 거다, 그죠? 시그마 Kn1부터 N까지 K세제곱이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 맞죠? 근데 그걸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랍니다. 그럼 요거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이 맞다는 거 보여주고 N은 K번째, 그러니까 K번째가 맞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인 K 플러스 한 번째를 봤는데 그 규칙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전체가 맞다라고 보여주는 게 뭐다? 수학적 귀납법이죠. 자, 한번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주어진 식을 1번이라고 주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작을 보셔야 되는데 이때 시작은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본 거기 때문에 n이 뭐다? 1일 때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될까요? 좌변은 그냥 1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우변은 2분의, 자, 여기다 1 대입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얼마다? 1 맞죠? 네, 그래서 바로 좌변하고 우변이 뭐하다?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라서 n은 1일 때 여기는 등식이죠. 자, 등식 1은 뭐한다? 자,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이제 시작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n이 뭐일 때? k일 때 우리가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n이 k일 때, 자, 즉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자, k의 세제곱이 뭐다? 2의 k 플러스 1에 뭐가 된다? 우리가 전체 뭐다? 제곱임을 뭐한다? 이미 맞다고 뭐한다? 가정하는 거예요. 맞다고 가정하면, 자, 그 다음 뭐 봐야겠어요? n이 k 플러스 1번째 한번 보셔야겠죠? 자, 그럼 n이 k 플러스 1일 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n이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가 되냐면, 그럼 이 다음 진행은 뭘까요? 지금 1, 2, 3, 4 이렇게 나가지고 n의 세제곱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진행은 뭐가 되냐면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해서 어디까지 k의 세제곱인데, 자, 그 다음은 분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좌변에 지금 뭐를 더해준 격이죠?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해준 격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양변에 뭐를 더한다? 그리고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규칙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그러면 가정했던 건 뭐냐면요. 2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뭐다? 우리가 전체 뭐다? 제곱이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뭘 더해준 거냐면 k 플러스 1을 그냥 세제곱을 더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k제곱 하고 k 플러스 1의 뭐다? 제곱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분의 4의 k 플러스 1의 세제곱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통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4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k제곱에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의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공통인수 보이십니까? 자, 뭐가 공통인수냐면 여기 보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로 묶어낼 거냐면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낼 겁니다. 자, 묶어내면 여기가 뭐가 남냐면 여기는 k 제곱이 남고요. 여기는 4의 k 플러스 1, 그러니까 k 플러스 1이 하나 남잖아요. 그죠? 자, 요걸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4k 플러스 뭐다?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많이 보던 식이네. 요 식이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4분의 k 플러스 1의 뭐다? 제곱에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2의 제곱,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k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전체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가 중괄호로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는 k 플러스 1이 되고 k 플러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공식이 뭐죠? 공식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뭘 때를 본 거예요? 자, k 플러스 한 번째를 봤는데 요 식은 여기에다 딱 뭐를 대입한 거다? k 플러스 2를 대입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k 플러스 한 번째도 여기에 있는 요 규칙을 그대로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에 의해서 등식 1은 어떻게 되겠어요? 1은 뭐가 되겠습니까?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등식 1은 뭐다? 성립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수학적 귀납법.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법 중에서 이제 드디어 수학적 귀납법을 배우셨는데요. 항상 처음이 맞다고 보여주고요. 자, 중간에 K번째 있다가 맞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진행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하다? 다 맞다라고 보는 것이 수학적 귀납법이거든요. 자, 이건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 뻥뻥 비워서 블랭크 돼서 나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자, 14번 문제인데요. 다음 주문서대로 가능한 한 많은 상자의 귤을 담으려고 합니다. 필요한 상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주문서에는 귤 200개를 여러 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아주세요. 자, 모든 상자에 적어도 귤 1개가 들어가게 있게 해주세요. 상자에 들어있는 귤의 개수는 모두 다르게 해주세요. 주문서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다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수학 일상생활에서 쓰이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상자에는 적어도 귤 1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귤의 개수는 모두 다 달라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적게 들어간 게 1개부터 들어가겠죠? 그럼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귤이 모두 몇 개라고요? 200개죠. 그럼 1개, 2개, 3개 이렇게 가니까 규칙이 일단 K가 되겠고 가장 작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자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상자의 귤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어가 있는 개수는 어떻게? 제일 적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개, 2개 이렇게 가니까 K가 되겠고, 그러면 도대체 몇 개까지가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얘가 뭐하고 같겠어요? 귤의 개수와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것이 귤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요 공식이 되겠고요. 요게 얼마다? 200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뭐를 곱하면, 자, 2를 곱하면 40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n이 자연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00은 20 곱하기 20이잖아요.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20 곱하기 21을 하면 얼마다? 420이 되고요. 요거보다 하나 앞에 있는 것은 19 곱하기 20을 한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다? 380이에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수에서 가장 큰 거잖아요. 이 가능한 많은 상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답은 뭐가 되냐면 19 곱하기 20을 하면 380이기 때문에 딱 나오네. n은 얼마다? 그죠? 19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자 어떻게 되겠어? 한 개에 있는 상자부터 몇 개, 19개 담긴 우리가 상자까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9개 상자까지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2분의 19 곱하기 20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90이네요. 그럼 이 상자에 담긴 개수는 이렇게 담으면 몇 개가 나온다? 190개가 나와요. 그럼 몇 개가 남죠? 10개가 남네요. 그러면 그 10개는 어떻게 해야 되지? 10개를 하면은 10개의 상자하고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10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네, 그거는 뭐가 되냐면, 자, 19개잖아요? 그러면은 10개 담긴 상자에서 19개 담긴 상자가 전체 몇 개냐면 10개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한 개씩 더 넣어주면 돼요. 그 말은 한 개에서 몇 개까지, 9개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10개에다 한 개 더 넣으면 11개. 그래서 19개에다 한 개 더 넣으면 몇 개다? 20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야지 상자가 제일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개 든 상자가 없을까? 10개 든 상자가 오히려 없어지네. 자, 그래서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답은 모두 몇 개다? 상자는 몇 개, 모두 몇 개? 19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열을 합으로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문제 적용할 때 쉽게 세우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번 살펴보겠습니다. 15번은 3과 14에 있는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12인 기하분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인다 이거죠. 자, 3과 14에 있는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12인 기하분수. 그럼 일단은 뭐 3과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초등하게 되거든요. 대분수를 한번 볼까요? 그럼 3과 12분의 1 하면 가능하겠네, 그지? 그럼 요거는 3과 12분의 1도 되고 4와 12분의 1도 되니까 얘는 3 더하기 12분의 1이 되겠고 얘는 4 더하기 1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14이니까 10보단 작아야 되죠. 그러면 9와 12분의 1까지. 그러면 9 더하기 12분의 1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앞에는 우리가 3에서부터 어디까지다? 9를 더하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있는 분모가 10인 기하분수를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그러면 0에서 1 사이죠. 0에서 1 사이에 있는 분모가 12인 기하분수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2분의 1 있고요. 그 다음 12분의 2, 3, 4 안되고 이제 5 되네. 그 다음에 12, 6 안되고요. 7 됩니다. 8, 9, 10, 11, 10 다 안되고 11까지 되겠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분모가 12인 기하분수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보시다시피 대분수로 나타내면 앞에 뭐를 더하면 되겠어요? 그죠? 3, 4 이렇게 9까지 더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러면 나타내 볼까요? 자, 합을 물었으니까 시그마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K는 어디서부터? 그죠? 일단은 3에서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어디까지? 자, 9까지입니다. 10보단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자, 얘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12분의 1은 앞에다 뭘 하시면 되냐면 K 더하기 12분의 1. 그래서 3이면 3과 12분의 1, 4면 4와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분의 5도 K 더하기 12분의 5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12분의 7도 K 더하기 12분의 7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12분의 11도 K 더하기 12분의 11로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자, 이렇게 표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들이 뭐다? 바로 기하분수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그마 K는 3부터 어디까지? 9까지 뭐가 됩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 4K,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다? 12분의 얼마다? 1, 5, 7, 11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12 되겠고, 요거 12 되는 24가 되네요. 24. 그럼 2가 나오네요. 자, 그럼 요거는 시그마 K는 3부터 9까지 4K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죠?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자연수 거듭제곱 합내는 공식으로 푸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지금 원래는 3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1부터 하잖아요. 자, 그럼 요거는 바로 어디에다가, 그쵸?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거.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되냐면 빼기, 뭐다? 빼기, 여기다 1, 2 대입한 거를, 그러니까 3부터니까 1항하고 2항을 합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4 더하기 2니까 얼마다? 6이 되겠고요. 그 다음 2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 대입하면 바로 1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K는 만약에 3부터 N까지 AK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K는 1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N까지 AK에서 뭘 빼주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항하고요. 우리가 두 번째 항을 빼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바로 뭐가 된다? 세 번째 항부터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2니까 얼마다? 6. 자, 요게 A1이에요. 자, 그 다음에 2 대입합니다. 2 대입하면 8 더하기니까 10이죠. 여기가 A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푼 것이 자,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4K 더하기 2 빼기 16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2 빼기 16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얘는 계산하면 2분의 9 대입합니다. 9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2가 9번 더해진 거예요. 자, 거기서 16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F납니다. 그럼 2부 18이니까 180에서 자, 18 빼기 6이네요. 그러면 2를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얼마다? 180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좀 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분모가 12가 되는 기하분수를 먼저 구하시고요. 3에서 우리가 14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K가 3에서 어디까지 변한다? 9까지 변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 3에서 9까지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 자연수 거듭제곱 합을 이용하려면 어디서부터? 첫 번째 항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항까지 합은요, 바로 첫 번째 항부터 합해서 뭘 뺀다?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을 빼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전 문제답게 어렵네요. 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번은 똑같은 성량계비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을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N단계의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량계비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뭐 AN 플러스 1은 무슨 AN 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항을 앞에 줬고요. 앞에 있는 항을 뒤에 적어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1단계, 얘를 A1, 얘를 A2, 얘를 A3, 여기를 A4 이렇게 두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1, 자, A1은 그러면 몇 개가 있죠? 자,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드니까 4개가 필요하네요. 자, 그 다음에 A2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세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첫 번째, 앞단계에서 얼마나 변했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앞단계 볼게요. 앞단계는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새로 더해진 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6이 이렇게 더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볼게요. 자,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요, 바로 여기까지가 뭐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얼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가 더해지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항을 살펴볼게요. 그럼 네 번째는 3단계에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3단계는 어디냐면, 3단계는 여기가 3단계거든요. 자, 그러면 더해진 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가 더해지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그럼 AN 플러스 1은, 그럼 AN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항이 6이고요. 두 번째 항이 8이고 세 번째 항이 10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그럼 뭐가 됩니까? 요거는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은 6이고요. 이 부분만 이제 변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첫째 항이 6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해보시면 AN은 뭐가 되죠?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우리가 2 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2n 더하기 뭐다? 4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부터? 1부터 우리가 성립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우리가 할 때는요, 절대 전체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뒷항은 앞항에서 얼마나 변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AN과 AN 플러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7번 살펴보겠습니다. 17번은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과 pn 플러스 1 중에 어느 한 개가 참이면 명제 pn 플러스 2가 참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참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n이 얼마일 때부터 보셔야 되냐면 1일 때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p1이 뭐다? 자, 참이라면 참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P1이 참이면 보세요. 일단은 PN과 PN 플러스 1 중에 어느 하나가 참이면 그 다음 N 플러스 2가 참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P1이 참이라고 하면 반드시 참이 되는 건 뭘까요? 그죠? 우리가 P3가 참입니다. 자, 그 다음 뭐도 참이다. 그죠? P5도 참이고 P7도 우리가 참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얘들이 참이야. 자, 근데 P4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현재 모르는 건 뭐가 모르죠? 자, 얘는 확실히 참이야. 자, 근데 P2는요, 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조건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N 플러스 2가 참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P4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뭐다? P3는 분명히 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N이 얼마일 때라 보시면 되냐면, N이 2일 때라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참이니까, 요거 바로 다음 단계는 얘는 뭐가 될까? 아, 얘는 참이 됩니다. 자, 무슨 조건에 의해서? 요 조건에 의해서. 따지고 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P6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P6도 P4가 참이니까 P6도 참이 되겠네.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P2 빼고는 뭐다? 전부 다 참이 돼 버리네요. 이 조건에 의하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두 번째, 자, 우리가 P2부터 한번 볼게요. 자, P2가 참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P2가 참이다 그러면 반드시 참이 되는 건 뭘까요? 예, 바로 여기 보면은 얘가 참이면 우리가 그러니까 2가 더해진 게 참이기 때문에 P4, P6, P8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현재 뭐가 참인지 모른다. 그죠? 우리가 P1이 우리가 참인지는 몰라요. 근데 P3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조건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P3는 참일까요? 참 맞아요. 왜냐하면 분명히서 뭐라고 돼 있냐면 PN과 PN 플러스 1 중에 어느 하나가 참이잖아요. 현재 P2가 뭐다? 참인 거예요. 그럼 얘가 참이기 때문에 그 하나 다음도 뭐가 된다? 참이 됩니다. 그러면 P3 참이에요. 그럼 P3가 참이면 그때는 두 개 더한 것이 참이기 때문에 P5도 참이고 P7도 참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 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쪽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뭐다? 뭐만 참이면? 자, P1이 참일 때 P2가 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맞겠죠. 자, P2가 참일 때는 우리가 P1을 빼고는 다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만 참이면? P1만 참이면 됩니다. 그럼 결론이네. 자, 이때는 뭐냐면 P1과 P2가 모두 뭐다? 모두 참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해해보니까 조금 쉬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 부분 도전 문제답게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를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시그마 용법도 보셔야 되고 이렇게 증명법들도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단원 학습 평가와 수학이 심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